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다 이런가 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뻣뻣한 것,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것,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것.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3년째 심장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올해 57세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죠. 저도 요즘 부쩍 느낍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하지만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긴 그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68세 박영수 씨가 부인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영감이 요즘 자꾸 이상해요. 어제는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큰손주 민준이를 보고 지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인분 말씀을 듣고 보니 박영수 씨 표정이 좀 멍한 느낌이 들더군요. 대답도 한 박자씩 늦고요. 박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뭐, 그저 그렇죠. 나이 먹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세요? 뒷목이 좀 뻣뻣하긴 한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계단 오르실 때는요? 아, 3층까지 올라가는데 요즘 좀 힘들어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역시 나이가. 가끔 어지러우신 적은요? 그거야 뭐. 갑자기 일어서면 좀 그렇죠. 다들 그렇다던데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박영수 씨는 지금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부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CT와 MRI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쪽 경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뇌혈관 곳곳에 작은 경색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의학 용어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 선생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십니다. 언제 큰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부인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영감이 박영수 씨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담배도 30년 전에 끊었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증상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저도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확실히 느껴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하지만 뇌혈관이 막혀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뻣뻣하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다가 핑 도는 느낌이 든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5분 전 일을 잊어버린다. 장 보러 나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깜빡한다. 손주들 이름이 헷갈린다. TV 드라마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난다.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시리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만 있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3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혈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0대 이상 우리 세대 참 열심히 살아오셨죠.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한 끼 제대로 못 먹은 날이 수두룩했고요. 건강?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건강검진이야. 아프면 그때 가면 되지.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시다가 70세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아시죠? 평생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그대로 돌아가시는 경우. 그분들이 정말 어제까지 건강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무시했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20대, 30대부터 건강검진 받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요? 평생 우리 몸을 혹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하니까 혈관이 망가져서 쓰러지는 겁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낙인데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이제 좀 여행이나 다니려고 했는데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즐기려는데 머리가 멍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박영수 씨 부부는 완전히 낙담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해야 합니까? 경동맥 협착이 심한 경우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여러 군데가 문제였기 때문에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박 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손주들 다 크는 거 봐야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저도 손주가 하나 있거든요. 올해 3살 된 딸의 아들입니다. 그 녀석 얼굴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낙인데 박영수 씨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뇌혈관을 살리는 5가지 채소. 제가 박영수 씨에게 처방한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혈압약과 항열소 판제는 계속 드셔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미 손상된 혈관을 되살리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먹는 약이었습니다. 제가 23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만큼 강력한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는 5가지 채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선생님, 브로콜리요? 그거 손주들 먹으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씨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어르신들이 드셔야 하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염증입니다. 평생 쌓인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담배 연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곳에 기름때처럼 찌꺼기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이런 염증을 뿌리부터 제거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은 그룹은 거의 안 먹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32% 낮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박영수 씨가 물으셨죠. 아침마다 브로콜리 새싹을 한 줌씩 드세요. 사과 반쪽, 당근 1개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부인께서 아침마다 만들어 드릴 수 있으시죠? 부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갈아드리면 되는 거죠? 그 정도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절대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설포라판이 다 파괴돼요. 생으로 먹거나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세요. 두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제가 좋아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맛있죠. 박영수 씨가 처음으로 환한 표를 지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더 쉽겠네요. 시금치를 매일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일산화질소가 뭐냐고요?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확장제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다시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시금치 300g씩 드시게 했더니 3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혈압약 한두 알 먹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시금치 300g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마트에서 파는 시금치 한 봉지 정도입니다. 많지 않아요. 시금치는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시금치를 드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시금치의 영양소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우리 손주가 좋아합니다. 박영수 씨가 또 손주 얘기를 하셨어요. 손주 생각을 하시면서 치료 의지를 다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랑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당근은 뇌혈관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당근의 주황색,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이 색깔을 만드는 게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혈관 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관 제일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해야 혈관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요. 내피세포가 망가지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이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킵니다. 네덜란드에서 10년간 65세 이상 어르신 4,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당근을 매일 한두 개씩 먹은 분들은 거의 안 먹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혈관이 건강하니까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거죠. 당근을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당근은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10% 정도만 흡수되는데 기름에 살짝 볶거나 쪄서 드시면 흡수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네 번째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제가 매일 먹습니다. 아침마다 방울토마토 몇 개씩 먹는데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양을 좀 늘리셔야 해요. 하루에 큰 토마토 2개 정도는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빨간 색소, 리코펜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산화 작용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혈관은 매일 공격받습니다. 스트레스, 담배 연기, 매연, 술.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리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남성 4만 명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토마토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은 그룹은 거의 안 먹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55% 낮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야 합니까? 익혀 먹어야 합니까? 토마토는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리코펜이 4배에서 6배까지 늘어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오래 사는 거 아시죠? 그분들이 매일 토마토 소스 듬뿍 넣은 파스타 먹으면서 사니까 혈관이 건강한 겁니다. 다섯 번째 채소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처음 들어봅니다. 박영수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요즘 마트에 다 있습니다. 양배추랑 비슷하게 생긴 초록색 채소인데 이게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케일은 제가 채소계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에 좋은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특히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게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걸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걸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죠. 케일의 루테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미국 USC 대학교 연구에서
K를 꾸준히 먹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경동맥 혈관 벽 두께가 평균보다 얇았다고 합니다. 케일은 어떻게 먹습니다? 쌈으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케일이 좀 쓴맛이 있어서 바나나나 사과랑 같이 갈아 드시면 훨씬 먹기 좋습니다. 박영수 씨가 제 처방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부인께서 정성껏 채소 주스를 만들어 주셨대요. 브로콜리, 새싹, 당근, 사과를 갈아서요.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이나 케일 샐러드를 꼭 드셨고요. 저녁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프, 토마토 소스 파스타.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영수 씨가 재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진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힘이 넘치더라고요.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그리고 계단도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부인분도 옆에서 거들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더니 요즘은 손주들이랑 놀이터도 가고 저한테 동네 산책하자고 먼저 얘기해요.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뚫린 건 아니지만 혈류가 훨씬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45, 195, LDL 콜레스테롤 155, 105, 혈압 158, 96에서 128, 78, 공복혈당 118, 96. 박 선생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손주들 다 크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씨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같은 방법을 알려드린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유의미한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73세 김순자 씨는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으셨고요. 69세 이철수 씨는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71세 정미경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1년 후 재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뭘 특별하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5가지 채소를 드셨을 뿐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첫 주는 무리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아침에 방울토마토 5개 드시고 화요일에는 점심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 한 접시 드세요. 수요일에는 저녁 식사 전에 당근 스틱 몇 개 드시고 목요일에는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 잔 드세요. 금요일에는 점심에 샐러드 한 그릇 드시고 토요일에는 저녁에 브로콜리 쪄서 드세요.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채소 듬뿍 넣은 찌개를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적응합니다. 2주차에는 루틴 만들어 보세요. 이제 패턴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침 루틴은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방울토마토 5개로 식사해 보세요. 점심 루틴은 밥 먹기 전에 시금치 나물이나 케일 샐러드 한 접시 드세요. 저녁 루틴은 저녁 준비하면서 당근 스틱이나 브로콜리를 간식으로 드세요. 3주차에는 주스로 간편하게 드세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그럼 주스를 시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당근 1개, 사과 반 개, 브로콜리 새싹 한 줌과 물 200ml. 믹서에 갈아서 천천히 드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꿀 한 스푼 넣으세요. 저희 아내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 하더니 지금은 매일 아침 함께 마십니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안 마시면 허전해요. 4주차에는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손주들 오면 당근 스틱 함께 먹고요. 배우자랑 저녁 산책 후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마시고요. 주말에는 자녀들 불러서 채소 듬뿍 넣은 요리 해드리세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피할 수 있어요. 실수 1. 너무 급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어제부터 하루 3끼 다 채소만 먹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3일도 못 갑니다.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세요. 실수 2. 맛없다고 설탕 넣는 겁니다. 주스가 쓰다고 설탕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설탕은 혈관에 독이에요. 단맛이 필요하면 사과나 바나나를 넣으세요. 실수 3. 불규칙하게 먹기입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먹었는데 다음 주에 몰아서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 4. 다른 나쁜 습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채소는 열심히 먹으면서 담배는 계속 피우신다? 소용없습니다. 나쁜 습관도 함께 고쳐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저는 의사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아들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아버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아침 마트 가세요. 브로콜리 한 송이, 시금치 한 봉지, 당근 몇 개, 토마토 몇 개, 케일 한 묶음. 다 합쳐도 10,000원이면 됩니다. 10,000원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이게 우리 세대의 마지막 로망 아닙니까? 그 로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처럼, 김순자 씨처럼, 이철수 씨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